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글쓰기를 통해서요. 깊은 슬픔, 또 난임이라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분이죠. 문명 작가와의 인터뷰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영어 영문학 전공하시고 여러 권 책을 공저하신 후에 이제 작가 본인의 그 난임 시술, 또 유산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낸 에세이 기다림의 고백, 그리고 희망을 향한 여정, 이걸 출간하셨어요. 네, 저도 그 책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인터뷰 자료를 좀 보면서 독서랑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 치유의 도구가 되고 또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과 연결되는 고리가 됐는지 그 핵심 과정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그 흥미로운 건요, 문 작가님이 처음부터 글쓰기에 막 확신이 있고 그랬던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온라인 독서 모임 같은 걸 통해서 꾸준히 책을 읽다가, 나도 진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뭐랄까, 바로 단독 저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공저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이게 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점 같아요. 큰 목표 전에 작은 성취로 자신감을 좀 쌓는 거예요. 맞아요. 공저를 통해서 여러 작가분들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서로 막 응원하는 그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거기서 힘을 많이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기에는 좀 분량 제한 같은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 이 지점에서 이제 단독 저서의 필요성을 느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기다림의 고백인 거죠. 오롯이 자신의 이야기를 깊고 또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그 과정이 진짜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책을 쓰는 그 1년 동안에도 계속 시험관 시술을 하고 또 유산을 겪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니까요. 아, 정말. 근데 진짜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글 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위로랑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는 이 책이 자기를 살린 어떤 뭐랄까 구세주 같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더라고요. 와, 글쓰기가 단순히 기록을 넘어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또 견뎌내게 하는 그런 힘이 됐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선다는 점이 저는 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좋은 소식 없냐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사실 악의는 없는데 당사자한테는 이게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아유, 네. 듣기만 해도 좀 그렇죠. 작가님도 처음에는 관심이구나, 고맙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좀 피하게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SNS에 그 시술 과정 같은 거 공개하신 이유 중 하나도 저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만 물어봐 주세요 하는 약간 그런 간절한 외침 같은 거였다고 하죠. 아, 그랬군요. 네, 이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난임 부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세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먼저 이렇게 자기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요, 섣불리 뭘 묻거나 조언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좀 기다려주는 배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때로는 그냥 조용히 지지해주는 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정말 공감이 가네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작가님이 찾으신 다른 방법들도 있었죠. 글쓰기 말고도. 네, 맞아요. 일부러 되게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글쓰기 외에도 독서, 그리고 운동. 처음에는 점핑 운동 하셨다가 관절 문제 때문에 지금은 수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수영. 네, 이런데 뭐 몰두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좀 벗어나려고 애쓰셨다고 합니다. 특히 독서를 하면서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큰 위안도 얻고 자존감도 좀 회복하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2021년부터 꾸준히 써오셨다는 그 감사 일기. 이것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아갈 힘을 찾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신 모습이 그려지네요. 근데 심지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이라는 또 다른 시련까지 겪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진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하는 원망도 당연히 드셨겠죠. 그럼요. 근데 결국에는 이마저도 글쓰기의 어떤 소재, 또 나를 알리는 또 다른 기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글로 마주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 강력한 치유와 성장의 동력이 된 거죠. 네, 오늘 문미영 작가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글쓰기라는 게 정말 개인의 상처를 보듬는 걸 넘어서서요. 다른 사람들과 깊이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힘든 경험일수록 그걸 외면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마주하고 나만의 언어로 그걸 표현해낼 때 정말 예상치 못한 힘과 위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그거 아닐까요? 음, 그리고 뭐 독서나 감사일기 같은 어떻게 보면 소소한 습관들이 그 과정에서 되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섣부른 질문이나 조언보다는 그냥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서도 혹시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있는 자신만의 아픔이나 어려움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한번 바라보고 또 표현해 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문미영 작가님처럼 어쩌면 그 경험을 자신만의 아주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만들어갈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요.